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다가오는 4.10 총선 인천 연수원 선거구 공천과 관련해 국힘 공천 신청자 5명 중 3명을 경선 대상자로 발표하면서 여론조사 선두권을 달리던 민경욱 전 국회의원을 컷오프, 즉 경선 참여조차 배제하는 상식 이하의 결정을 내리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힘 공관위의 이번 결정은 민경욱 전 의원이 그동안 4.15 총선 선거부정 의혹 진상규명과 수사 촉구 운동의 전면에서 활동한 투쟁 경력에 대한 부담감 또는 거부감 때문이라는 분석이 적지 않아 많은 애국 시민이 국힘에 대한 극심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어 앞으로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힘 공관위의 황당한 이번 결정에 대해 국민의힘 게시판에는 벌써부터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공관위를 규탄하는 당원들의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고, 국힘을 탈당했거나 곧 탈당하겠다는 당원들도 속속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이런 식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말하던 시스템 공천의 실체냐, 이게 동료 시민을 생각하는 한동훈식 새로운 정치의 모습이냐라는 비판도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선거정의 실현운동을 벌여온 애국시민사회단체들은 목요일인 2월 22일 오후 2시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지지율 선두권인 민경욱 전 의원의 경선 배제를 강력히 규탄하는 긴급 집회를 갖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선거정의운동 세력을 중심으로 한 선명한 자유우파 신당 창당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고, 이와 함께 자유민주당, 자유통일당, 우리공화당, 내일로 미래로당 등 국힘을 제외한 각 우파 정당까지 연대해 이번 총선에서 비례대표 등 비국힘 범우파 연합전선을 펴는 방안도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먼저 인천 연수을 선거구 공천과 관련된 국힘 공관위의 결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인천 지역에서 남동 을과 부평 갑에 이어 연수을 선거구를 세 번째 경선 지역으로 결정했습니다. 인천 연수을 선거구에 국민의힘 공천을 신청한 사람은 모두 5명입니다. 그런데 국힘 공관위는 이번에 경선 대상자를 3명으로 압축했습니다. 김기영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김진용 전 인천경제청장, 민현주 전 비례대표 국회의원 등 3명으로 압축했습니다. 반면 함께 공천을 신청했던 민경욱 전 의원은 공천 대상에서 아예 배제, 그러니까 경선에도 포함시키지 않고 컷오프 시키면서 민경욱 전 의원을 탈락시켰습니다. 참고로 얼마 전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파 성향 여론조사 업체에서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인데도 국민의힘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인천 연수을에 국힘 공천을 신청한 5명의 지지도를 조사해 본 결과 민경욱 전 의원이 31.5%로 5명 중에는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어서 이번에 경선 대상자로 포함된 3명, 즉 김진용 전 인천경제청장이 17.1%로 민경욱 전 의원의 절반에서 조금 더 높은 정도의 지지율을 보였고, 김기영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10.2%, 그리고 민현주 전 국회의원이 7.7%로 이번에 경선 대상에 포함된 3명 모두 민경욱 전 의원보다는 지지율이 상당한 격차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민경욱 전 의원과 함께 경선 배제된 나머지 1명의 지지율은 1.4%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민경욱 전 의원을 아예 경선 대상에도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여론조사 결과와는 전혀 무관한 다른 어떤 변수가 작용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다른 변수란 것은 민경욱 전 의원의 그동안 4.15 총선 선거부정 의혹 진상규명 및 수사 촉구 운동, 이 경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그런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국힘 공관위의 발표가 나온 뒤 민경욱 전 의원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힘당 공관위 발표에서 제가 인천 연수구을 경선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김진용, 민현주, 김기흥을 대상으로 경선을 치르기로 결정됐다고 합니다. 제가 경선 주자에서 제외된 원인이 여론조사 결과 때문이 아니라는 건 분명합니다. 만약 면접 때 굳어진 제 추측대로 저의 부정선거 운동 경력 때문에 제가 제외된 것이라면 커다란 명예로 생각하겠습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민경욱 전 의원은 이어서 이번 인천 연수구을 공천과 관련된 공관위의 발표를 보면서 국힘이 말하던 시스템 공천은 완전히 물 건너갔다. 이미 시스템 공천은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국힘 공관위의 발표 후 곳곳에서 지금 거센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4.15 총선 선거 부정 의혹 진상규명운동에 적극적으로 헌신해온 재미교포인 칼윤 씨는 다음과 같이 국민의힘을 성토했습니다. 국토본 민경욱 대표는 연수월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1위를 했다. 국힘당의 후보 공천 원칙 중에 하나는 어느 예비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1위를 하면 경선 없이 단수 공천한다 했다. 총선에서 꼭 이기기 위해서라 했다. 그런데 민경욱 예비 후보에 대해서는 경선 기회조차 주지 않은 채 기회를 박탈한다. 그리고 아무 매가리도 없는 것들 셋이 경선케 한다고 한단다. 왜 무슨 기준이지? 점점 더 명쾌해진다. 문재인, 이재명 주사파들 실어서 마지못해 윤석열, 한동훈에게 힘을 실어줘 왔지만 이젠 굳이 그럴 이유가 없다. 폭망해서 개민주당이 다시금 기세등등하는 거나 트릿한 정치적 색채와 오락가락 가치관으로 우파인 척하는 잡탕 코미디 정당이 득세하는 거나 무슨 큰 차이가 있겠는가. 자유민주주의의 초석인 선거가 잘못되었다고 혼신의 힘을 다해 싸운 사람을 배관시하는 인간들의 머릿속엔 도대체 뭐가 든 것일까? 믿고 지지해줄 제대로 된 보수우파 정당이 없다. 그들에게 자유민주주의는 입술에서만 논의는 미사여구이고 지금도 여전히 틈만 나면 기업인들 괴롭히면서 무슨 얼어 죽을 시장경제. 하물며 5.18은 대단히 비극적인 사태였고 그 혼돈의 와중에 북의 장난과 개입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아주 지극히 상식적인 발언에조차 종북 주사파들 못지않게 경기를 일으키는 자들에게 뭘 기대하리. 부정선거의 뿌리를 그대로 방치방조하면서 가장 근원적인 가치를 지키려 희생하는 사람들을 홀대하고 박해하는 놈들에게 무슨 대한민국의 미래를 기대하겠는가. 그저 신의 가호가 있기를 바랄 뿐이다. 이렇게 칼윤 시인은 아주 날카롭고 신랄하게 국민의힘을 질타했습니다. 한편 국힘 공관위의 발표가 나오자 시민사회단체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당장 오는 2월 22일 목요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는 민경욱 전 의원의 경선 배제를 강력히 규탄하는 집회가 열립니다. 주최 측은 오늘 공지한 집회 공지 포스터를 통해서 지지율 1위 후보를 경선 배제하는 게 도대체 웬 말이냐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번 집회 개최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책임당원인 조양건 자유우파 총연합 공동대표는 2월 22일 2시 부정선거 투쟁 시민 모독 규탄대회 참가합시다라는 제목의 긴급 공지문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부정선거 투쟁의 최선봉에 섰던 민경욱 의원의 경선 컷오프는 개인으로서도 힘든 일이고 4년간 풍찬 노숙하며 부정선거 투쟁한 애국시민들로서 도저히 승복할 수 없는 사안이다. 울분과 분노는 하루면 족하고 이제는 이를 좋은 기회로 만들 수 있는가에만 골몰해야 한다. 일단은 국힘당에 이의 신청하고 대규모 집회로 우리의 뜻을 보여줘야만 한다. 2월 22일 목요일 오후 2시에 대규모 집회로 국힘당을 압박하고 6년간 책임당원이었지만 탈당계를 민경욱 의원에게 일임할 생각이다. 많은 동지님들도 동참해 주시길 호소한다. 최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지지율 상승과 국힘당의 순풍과는 다른 얘기다. 아무리 체제전쟁 성격의 총선이지만 원칙과 정도는 있어야 하는 것이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플랜 B로 가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정교한 계획이 필요하다. 이번 사건은 민경욱 개인의 차원을 넘어
부정선거 투쟁을 한 애국 시민들을 최대로 모독하는 행태인 것이다. 최근 제도 개선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이를 완벽한 제도 개선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호기이기도 하고 부정선거 수사를 앞당기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런 성스러운 투쟁에 모두가 나설 때만 나 자신을 부정치 않게 되는 것이다. 나는 그 결과를 낙관한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라면서 현재 국민의힘 책임당원이자 자유파 총연합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조양근 공동대표가 이번 긴급 국민의힘 규탄 집회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또 현재 호주 시드니에 거주하고 있는 국제자유주권 총연대 공동대표인 신숙희 박사도 국민의힘은 민경욱 공천 배제를 제거하라, 한동훈의 이중적이고 신의를 저버리는 행위를 규탄한다라는 제목의 긴급 개인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신숙희 박사는 이번 개인 성명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IQ도 높고 감정지수 EQ까지 높으며 또 이 두 요소를 상황에 적절히 조절하는 상식이라고 볼 수 있는 MQ도 높아서 한동훈을 높이 평가했지만은 그러나 원칙을 위반해 민경욱을 탈락시킨 결정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한동훈에 대한 자신의 잘못된 판단에 수치심을 느낀다라고 밝혔습니다. 신숙희 박사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5.18 정신을 헌법에 기록 운운할 때도 고도의 선거 전략일 거라 믿었다. 아니 믿고 싶었다. 중도표를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믿으려 했다. 부정선거 막으라고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15일 넘게 단식하는 국민을 외면할 때도 다른 불쌍한 국민 앞에 눈물을 흘리는 분이니 역풍 맞을 수 있어 피했을 거라고 억지로 자해했다. 그 뒤에 그가 사전투표관리관 도장 찍을 것을 요구할 때 역시 정말 주권의 중요성을 아는 3Q를 겸비한 상식적 지도자구나라고 잠깐 생각했다. 그 뒤에 부정선거를 증거가 없는 음모론이라 해도 설마 이준석을 제압하려니 그런 소리 했을 거라고 스스로 부인했다. 아니 단결이란 이름으로 그래도 한 위원장이 이민청을 설치하고 주변 식구들이 친중행동을 해도 또 측근을 친중에다 주사파 경력에다 김 여사에 대해 터무니없는 소리까지 하는 자를 사퇴시키지 않을 때도 설마 지피지기 전략으로 억지로 해석하려 했다.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1위를 유지한 민경욱 의원에 대해 인터뷰에서 부정선거를 부인하지 않은 괘씸죄로 그를 탈락시키는 작태에 자신은 그동안 설마했던 의심이 확신으로 변하며 한동훈에 대해 참았던 분노의 포도가 터지기 시작한다. 어쩌면 어리석게 믿어온 아니 믿을 수밖에 없던 자신에 대한 분노인지 몰랐다. 민경욱을 탈락시키면 기준에도 맞지 않고 상식적이지도 공정하지도 않고 반지성적인 불법이다. 더욱이 그동안 선거 공정을 위해 지난 4년간 아스팔트에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고생해온 주권 국민에 대한 배신이요 민주체제를 한 칼날로 베어버리고 중공군의 군합발로 쑥밭을 만든 것이나 다름없다. 민경욱 의원의 배제는 민초 주권 국민을 완전히 무시하고 주권을 탈취한 무도한 부정선거 카르텔들과 함께 적당히 권력을 나눠 먹겠다는 헛똑똑이 지식인 소위 강남좌파 부류가 아니던가라고 질타했습니다. 신숙희 박사는 이어서 인간적으로도 한동훈 위원장의 배신감을 느낀다. 불법 탄핵에 참여해 죄 없는 여인을 5년 감옥살이 시켜도 정치인으로 유일하게 상식적으로 보인 그가 설마 586 세대 청산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뜻을 이루어줄 거라 기대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위원장에게 만시지탄의 생각을 금할 길 없으나 지금이라도 선관위가 획책하고 있는 부정선거 만행에 대해 현실성 있는 대책을 수립하길 바란다. 성패 관계없이 부정선거는 음모론이 아님을 학습하길 바란다. 해외 동포들을 대신해 필자는 분명히 말한다. 부당하고 억울하게 탈락한 민경욱 후보에 대해 대책을 수립하라. 경선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경선 일정상 현실적으로 불가하다면 비례대표라도 보장하라라고 요구했습니다. 신 박사는 마지막으로 만약 경선 일정상 지금 경선 재조정이 어렵다면 민경욱 전 의원에 대해 국힘 비례대표라도 보장하라라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촉구했지만 지금 한동훈이나 혹은 국힘 공관위가 보여온 행태를 보면 민경욱 전 의원에게 비례대표를 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따라서 지금 제야에서 여러 가지 움직임,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번 총선에서 좌익 세력의 과반을 막으면서도 진성 우파가 사실상 거의 전멸에 가까운 국민의힘의 모든 것을 맡기고 믿는 선거 전략이 아니라 보다 다른 선거 전략을 모색하는 움직임이 앞으로 본격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